한국인들은 냉정해서 남일은 거들떠도 안 본다더니 기대할 것도 없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산불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LA 산불대의 도움을 받았던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지원 가는 가운데 불안 가운데서 한국인을 비하하던 간호사의 얘기가 화제입니다. 하지만 온몸으로 연기를 뚫고 불길 속으로 뛰어든 한 한국 청년. 그가 지켜낸 건 단지 한 생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 하나로 간호사는 충격의 할 말을 잃고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날 그 불길 속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호사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지금 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늘 위급한 상황을 다루는 게 제 일이었지만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똑같은 저녁이었어요. 병원에서 힘든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저는 빨리 쉬고 싶었어요. 온몸은 뻐근하고 머리는 지끈거리고 있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따뜻한 물을 틀고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요란한 비상경고음을 내며 울리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가슴이 마구 뛰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무서운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즉시 대피하세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란에 빠지고 있었죠. 대피라니 무슨 일이죠? 뿌옇게 흐린 욕실 창밖을 얼른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어요. 밤하늘이 온통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짙은 연기가 달과 별마저 가리고 있었죠. 우리 동네를 둘러싼 언덕들이 모두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어요. 제시카, 지금 바로 나와야 해요. 옆집에 사는 마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급박하고 불안했어요. 저는 황급히 옷을 걸치고 여권과 신분증, 중요한 서류들을 허둥지둥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어요. 집 밖으로 나오니 온통 난리가 났었어요. 이웃들은 뛰어다니며 비명을 지르고 울고 있었고 길은 차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죠.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짙은 연기를 뚫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경적 소리가 불안하고 다급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멈춰 섰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굳어 있었죠. 매운 연기가 눈을 찌르고 목구멍을 타고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걸어서 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죠. 저도 앞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심한 기침이 터져나왔고 눈앞은 흐려지고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어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길 위에 주저앉고 있었어요. 공포와 피곤함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죠. 눈물까지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막막했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이고 있었어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아시아계 남성이 서 있었죠. 밝은색 조끼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어 글씨가 가득했어요. 그의 눈은 참 친절해 보였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말을 더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물 마실래요? 그는 작은 물병을 내밀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을 무작정 믿는 건 왠지 꺼려지고 있었죠. 과거에 불편했던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저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가 건넨 물병을 받아서 꿀꺽꿀꺽 마시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주위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곧이어 몇몇 한국인 봉사자들이 서둘러 달려오고 있었죠. 그들이 빠르게 나누는 말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행동은 분명하고 따뜻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저를 일으켜 세우며 근처에 있던 하얀색 밴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낯선 말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자 불안함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마음속엔 의심도 있었지만 저는 너무 지쳐서 저항할 힘도 없었죠. 그들은 조심히 저를 차에 태웠어요. 배는 곧바로 타오르는 마을을 뒤로하고 출발하고 있었죠.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연기와 땀, 그리고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제 가슴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아파왔어요. 그런데도 위험을 벗어나자 마음 한구석이 천천히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밴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대부분 한국인들이었죠.
생판 모르는 사람인 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행동이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껏 품고 있었던 마음속 편견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죠. 등받이에 기대어 가슴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올라오고 있었죠. 고마움과 불편함이 뒤엉켜 있었고 머릿속엔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지? 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위험을 무릅썼을까? 창밖으로 불타는 건물과 집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뒤로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오늘 밤 타오른 불길은 제 마을만 태우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바로 저와 다른 그런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오해까지 태우고 있었던 거죠. 아직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날 밤 일이 저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대피소 안은 정신없이 바쁘고 시끄러웠어요. 봉사자들이 마스크와 담요, 약을 나눠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 분들이어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모습에 저는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저는 왠지 외롭고 낯설게 느껴졌죠. 접이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가슴은 아직도 연기를 마신 탓에 따끔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운 건 바로 이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낯선 얼굴과 낯선 문화가 가득했어요. 예전에 한국 동료나 이웃들과 지낼 때 느꼈던 어색한 마음이 떠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곳은 좀 달랐어요. 이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계속 의문이 들었죠. 이분들은 왜 처음 보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걸까요? 그때였어요. 나이 지긋한 한국 할머니 한 분이 따뜻한 국이 담긴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분의 눈빛은 다정하고 따뜻했지만 계속 봉사하느라 피곤한 모습도 보였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떨리는 손 위에 조용히 국그릇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할머니는 또박또박한 영어로 천천히 물었어요. 이거 좀 드셔봐요. 떡국이라고 하는 한국 음식이에요. 고향에서 먹던 따뜻한 집밥 냄새 같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낯선 음식이었죠.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전 경험 때문에 낯선 사람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죠. 특히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불편했던 기억이 저를 망설이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표정이 자꾸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바뀌고 있었죠. 이게 진짜 친절한 마음이구나. 맛은 예상치 못하게 부드럽고 담백했어요. 연기에 지친 제 몸을 편안하게 녹여주고 있었죠. 한 숟가락씩 먹을 때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따뜻한 국과 함께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죠. 할머니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굳이 말을 걸지 않고 제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었죠. 그 침착하고 조용한 배려가 저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궁금한 마음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이분들을 잘못 이해했던 건 아닐까? 너무 쉽게 마음을 닫았던 건 아닐까? 떡국을 다 먹었을 때 가슴 안쪽부터 따뜻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어요.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죠.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감정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가졌던 불안과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감사한 마음과 함께 작은 미안함도 느끼고 있었죠. 그동안 너무 빨리 사람들을 판단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봉사자들이 쉴 새 없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달래주고 있었죠. 아프거나 나이 드신 분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어요. 그 따뜻함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죠. 낯설고 불편했던 감정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존경하는 마음과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처음 저를 도와줬던 젊은 남성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어르신을 돌보며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다 저는 확실히 깨닫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 불편했던 기억과 생각들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요. 친절이라는 건 언어나 문화와 상관없이 그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대피소에서 조용히 앉아 깊은 생각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때 먹었던 떡국 한 그릇에서 느낀 그 친절함은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가치관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하고 싶어졌죠. 몇 달이 지나고 로스앤젤레스는 다시 일상을 찾고 있었어요. 불이 꺼지고 집들은 다시 지어지고 있었죠. 저도 다시 바쁜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피곤한 근무를 마치고 TV 앞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리모컨으로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을 보고 놀라 멈추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 한국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TV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화면에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급하게 집을 떠나고 있었고 아이들은 울고 있었죠. 어르신들은 매운 연기 속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저의 모습과 꼭 같았어요. 그 장면을 보자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대피소에서 느꼈던 친절한 마음, 따뜻한 떡국 한 그릇, 할머니의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그날 저를 구해준 한국인 청년의 모습이 생생히 생각나고 있었죠. 뉴스 화면 속 사람들의 모습이 왠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두려움과 막막함, 절실한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마치 제 일처럼 마음이 아프고 있었죠. 며칠 뒤 병원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한인회에서 한국 산불 지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저도 모르게 신청서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신청서를 내고 나니 갑자기 불안함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외국으로 가서 봉사를 하는 건 처음인데.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길 간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날,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던 그 친절함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마음속의 편견과 불편했던 감정도 생각나고 있었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제 진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가 온 걸지도 몰라. 자원봉사 첫 모임 날, 저는 무척 긴장하고 있었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방을 둘러보며 또다시 불안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죠. 바로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저를 처음 구해줬던 한국인 청년이었어요. 그가 저를 알아보고는 밝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신을 김민수라고 소개했죠. 낯선 사람들 속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듯 참 반갑고 좋았어요. 민수 씨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해주고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거였죠. 그는 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정이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낯선 사람이라도 조건 없이 도와주고 아끼는 게 바로 정이에요.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그날 대피소에서 느꼈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내밀었던 떡국 한 그릇이 바로 정이었어요. 민수 씨가 제 이름도 모른 채 저를 도와준 것도 정 때문이었죠. 제가 그동안 두려움과 오해 때문에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였어요. 몇 주 후 드디어 우리 봉사단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가고 있을 때 민수 씨는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제 질문에 천천히 대답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가족 이야기, 고향 이야기, 한국의 전통에 대해 들려주고 있었죠.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 있던 벽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심이 자라나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거울처럼 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이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였죠.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진심 어린 분들이었어요. 비행기가 점점 한국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있었죠. 다른 나라의 불길 진화를 돕는 일뿐만 아니라 두려웠던 제 마음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의 목적지는 한국의 의성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버스가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말없이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죠. 마을 전체가 온통 회색빛이었고 타버린 숲은 생기를 완전히 잃고 있었어요. 까맣게 그을린 나무들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죠. 공기 중엔 여전히 매운 연기가 가득해서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마을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가끔씩 들리는 기침 소리나 아이들이 작게 훌쩍이는 울음소리만 들려왔죠. 사람들은 지친 얼굴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슬픈 표정을 보는 순간 몇 달 전 제가 겪었던 그때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가슴이 꽉 조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서로를 꼭 붙들고 있었죠. 봉사자들은 가족들의 짐을 들어주고 음식을 나눠주며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친절한 행동은 끊이지 않고 있었죠. 미국에서 봤던 그 모습과 닮았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강하고 끈끈했어요. 어느 날 오후 의료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잠깐 놀라 멈춰 서 있다가 곧바로 사이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민수 씨도 급히 함께 달리고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저희 앞에 있는 작은 집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나고 있었어요. 집 안엔 할머니 한 분이 갇혀 있다고 했죠. 이웃들은 울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민수 씨와 저는 망설이지 않고 물을 뒤집어 쓰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안은 숨막힐 정도로 뜨겁고 매운 연기가 꽉 차 있었어요. 저는 입을 막고 간신히 눈을 뜨며 할머니를 찾고 있었죠. 그렇게 집안을 헤매다 보니 구석에서 나무 상자를 꼭 붙들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 눈엔 겁과 절박함이 가득했죠. 민수 씨는 급히 할머니께 다가가 외치고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 나가셔야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그 상자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조심히 할머니 팔을 잡고 저는 할머니를 함께 부축해서 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품에 상자를 꼭 안은 채 놓지 않고 있었죠. 주변에선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며 제 피부를 따갑게 하고 있었어요. 공포심이 마음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순간 할머니를 구하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저희는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매캐한 연기 때문에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죠. 숨 쉴 때마다 폐가 아파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꼭 끌어안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상자 안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과 편지들이 담겨 있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있었어요. 그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할머니가 위험을 무릅쓴 이유가 이해되고 있었죠. 그날 밤 별이 보이는 하늘 아래 민수 씨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죠. 제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그동안 오해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있었죠. 아무 조건 없이 남을 도와줬던 그 한국 사람들처럼요.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것을 잃었는데도 서로 미소 지으며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민수 씨가 말했던 정의 진짜 의미가 마음 깊이 와닿고 있었어요. 정이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희생이었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이었죠. 의성에서 일어난 이 산불은 제게 말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제 안에 있던 오해와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죠.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용기 있고 따뜻하며 강한 분들이었죠. 저도 그분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봉사활동은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을 사람들을 돌보고 작은 상처를 치료하며 식사와 물을 나눠주고 있었죠.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았지만 하루를 마칠 때면 뿌듯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박할머니라는 어르신 옆에 앉아 있었죠. 저는 할머니의 다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고 있었어요. 박할머니는 그런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다친 손을 다 치료하고 난 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조금씩 공부하던 한국말 덕에 간단한 회화를 듣고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할머니 손을 치료한 건 저였지만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제 마음속 무언가를 치유하고 있었죠.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오해와 미안함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죠. 저녁이 되면 마을 어머니들이 작은 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영숙이라는 아주머니는 늘 저를 보면 따뜻하게 웃어주고 있었죠. 하루는 아주머니가 따끈한 밥 위에 채소와 고기를 얹은 맛있는 비빔밥을 제게 건네주고 있었어요. 음식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정말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고 있었죠. 맛은 더 좋았어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맛이었어요. 음식을 먹는 내내 저는 마치 고향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듯 편안했어요. 우리 곁에는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하고 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저는 이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과 한마음이 된 것 같았어요. 민수 씨는 늘 제 옆에 앉아 한국의 문화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대화들도 친절히 통역해주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우리는 달빛 아래 마을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불에 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들이 보였죠. 그러면서 저희는 많은 것을 잃고도 서로 의지하며 꿋꿋이 살아가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 씨는 다시 한번 정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죠. 바로 이게 정이에요. 힘들 때 서로를 꼭 잡아주는 마음이죠. 조건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정말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정은 그냥 단어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고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이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제 안에서 달라진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있었죠. 처음엔 제 마음속에 높게 쌓여있던 벽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낯설거나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친구들이 보이고 있었죠. 이분들은 제게 진정한 친절과 따뜻함이 무엇인지 보여준 분들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었죠. 제가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려준 것에도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처음엔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다시 병원의 응급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환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선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을 바꾸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동료들도 곧 제 변화에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말했죠. 요즘 더 밝아진 것 같아요. 표정도 편안해졌고요. 환자분들도 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예전보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더 오래 들어주고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사람들을 다르게 보고 있었죠. 예전엔 낯설게 느껴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숨겨진 따뜻함이 있었고 그 따뜻함은 제가 먼저 마음을 열었을 때 나타나고 있었죠. 점점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특히 LA에 있는 한국인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죠. 전에 느끼던 어색한 마음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진심으로 사람들을 알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식당에도 찾아가고 한인회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에도 참석하며 사람들에게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인회에서 연락이 와서 행사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저는 많이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 올라가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을 땐 심장이 정말 빨리 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의 화재와 두려웠던 기억을 솔직히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났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바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정을 직접 느끼고 나니 저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죠.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의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었어요. 저 역시 눈물이 고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이 더없이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새롭게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고 있었죠. 이해와 신뢰 그리고 우정이라는 아름다운 다리였어요. 이제 제 마음속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저를 괴롭혔던 그날 밤의 불과는 다른 불씨였어요.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 제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불이었죠.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바로 그 따뜻한 친절과 이해의 불씨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에게 약속하고 있었죠. 이제부터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따뜻한 불씨를 나눠줘야겠다. 오늘 제시카님의 사연을 통해 한밤의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희망과 낯선 이방인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따뜻한 생각과 사연자에 대한 응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자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